제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먹고 빼자입니다. 먹고 빼자. 네, 굶고 빼자가 아니라 먹고 빼자.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고 건강해져야 내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또 체중도 줄어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왜 운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산소랑 각종 내가 먹은 음식물이랑 반응해서 이 폐를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신진대사하고 이런 신진대사가 되어져야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양을 늘려서 근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먹고 빼자. 그럼 먹었는데 어떻게 빼냐? 네,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변으로 빼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테고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고 네, 이런 분들 키토산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체지방을 줄이고 콜레스테롤도 줄여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2개 맞추었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하루 한 스푼 정도 먹는데 키토산이 방해하지 않는가요? 키토산 심혈관 질환에도 좋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 기름류하고 키토산하고 만나면 이 키토산의 분자 구조는 이 녹았을 때 이 헬릭스 구조라고 이렇게 둥근 스프링처럼 이렇게 말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쪽에 기름이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이 붙잡혀 갖고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기름도 붙잡힐 수가 있고 지방도 붙잡힐 수가 있죠. 키토산한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음식물을 먹기 바로 전에 키토산을 먹으면 키토산을 먹을 때는 제가 항상 비타민C 2알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키토산 2알하고 비타민C하고 비타민C 2알하고 이렇게 먹게 되면 키토산이 위장 속에 들어와서 비타민C를 만나가지고 서로 결합을 합니다. 다 결합할 수도 있고 뭐 다 결합되어지지 않는 양이지만 비타민C가요. 그게 이제 위장 속에 이렇게 들어 녹아가지고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과 비타민C하고 키토산하고 서로 막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이 끝이 거의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후에 이 지금 올리브유 저런 거를 드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건데요. 저 올리브유도 사실상 저 안에 그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거 별로 좋은 기름이 아닌 상황인 거죠. 좋은 기름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아예 반찬을 하는데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는 무슨 그 씨앗의 기름으로부터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한 기름류들 대부분 좋은 기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먹는 게 좋다. 그게 들어가서 몸 안에 또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그런 기름도 키토산이 붙잡고 빼내주면 또 더 좋겠죠. 어쨌든 지금 드시는 그런 기름을 내 몸에 흡수를 시키고 싶으시면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게 더 낫다. 왜?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내가 먹은 음식물하고 다 반응하고 나서 넣어주면 그렇게 많이 붙잡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심혈관 질환에 좋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키토산이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붙잡고 많이 빼내고요. 심지어 약물,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 중금속,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이런 탄수화물류도 붙잡고 빼내준다. 그래서 변으로 나간다. 지방도 붙잡혀서 나간다. 그러니까 내 몸속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오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해야 되는 산소의 양도 감소한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그나마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토산 잘 챙겨 먹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어떤 분, 세 분이 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키토산 섭취가 설사형 과민성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 다음에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키토산을 먹어도 될까요? 박사님, 과민성 장 증상에 키토산이 도움되는지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한 알씩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요거 설명 좀 해봅시다. 과민하다, 어디가 대장이 왜 그럴까요? 라는 건데요. 주로 출발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이 자꾸 이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자극을 준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이 활성화되어지고 장이 힘을 가지고 또 장 속에서 면역 기능을 가지고 또 장 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각종 생체 조절 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분비가 잘 되려면 내가 섭취한 각종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대장에까지도 내려가야 됩니다. 심지어 장을 좋게 하려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 이 아미노산이 장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중요한 물질들인데 이게 입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장에서 다 흡수해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 중에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것들이냐면 식초, 그래서 식초 드시면 좋죠. 구연산, 그다음에 젖산, 김치국물 이런 거를 드셔주시면 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장에 못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토산이 붙잡고 장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장이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드시면서 비오유키소, 소화요소제 이렇게 꾸준히 드셔보시고 별 차도가 없으면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됩니다. 유산균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키토산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비타민C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요렇게 해보시고 글루타민도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고 요렇게 해보시면 장이 살살살살 잡혀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건데요. 뭐 가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친한 이 형님이 있는데요. 이 형님이랑 등산을 같이 자주 다녔었는데 이분은 가다가 보면 사라져 버려요. 한참 만에 나타났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설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 젊을 때부터 이 영업용 술상무여가지고 이 술을 엄청 마신 겁니다. 그래서 장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한방병원, 온갖 병원 다 다녔는데 결국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형님 장 하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저를 아주 좋아하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질환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든다. 어디서? 장에서. 대장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몸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배가 차갑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냐?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이 몸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게 어떤 분이냐? 고기를 잘 못 먹는 사람들. 고기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분해돼야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동영상 질의 시간에 키토산을 10개씩 먹으라고 조언해 주셔서 3일 정도 했더니 변이 너무 굵게 나와서 이게 왜 너무 굵게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먹은 음식물을 많이 붙잡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지만 출산의 고통 아닌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변 보고 난 후엔 엄청난 쾌감을 느꼈지만 힘들었습니다. 5알로 줄여도 꽤 빡빡하여 그 후로 3알로 줄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변도 잘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됩니다. 아니면 10개 먹으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3개씩 드시고요. 계속 드시다가 또 조절해 보시면 좀 더 늘려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토산 10개 먹으면 변 잘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점차 순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예,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지금 한 번에 그렇게 드시지 말고, 하루 6개 드시다가 9개 드시다가 15개 드시다가 20개 드시다가 이렇게 한번 늘려보시고 또한 20개 드시다가 또 줄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예, 관리를 좀 해보시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는요 항상 처음 드시면 조금씩 늘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좀 늘려보시다가 또 줄이면 됩니다.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한번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된다. 특히 그 키토산을 먹게 되면 또 변비가 가끔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늘렸다가 변비가 오면 끊었다가 또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가 이러면 나중에는 먹어도 변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몸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항상성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수분도 보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게 영양제를 먹는 핵심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지혈증 때문에 키토산을 찾다가 박사님 유튜브에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키토산과 차전자필을 같이 섭취하려 하는데 둘 다 흡착하는 물질이라 시간 간격을 띄고 먹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키토산은 일단 식전에 드시고요. 식후에 저걸 먹으면 되죠. 예, 그래서 차전자필 식후에 먹으면 된다. 근데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예, 안 해도 되는데 정하고 싶으면 뭐 해도 되죠. 정하고 싶으면 하는데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식이섬유질의 양은 이제 훨씬 더 증가하고요. 변의 양도 훨씬 더 증가하겠죠.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차전자피는 부푼다 이겁니다. 물을 먹어가지고 부푼다 이런 개념이고요. 키토산은 아예 녹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녹아서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여러 분자들과 이렇게 모아져서 결합을 해서 콜레스테롤 같은 거 붙잡고 빼내버린다. 그 다음에 기름, 지방도 붙잡고 변으로 빼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결합성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둘러싼다? 차전자피는 이렇게 둘러싼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낮아서 뭐 이렇게 붙잡는 능력도 훨씬 더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전자피는 스펀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키토산은 아예 녹아있는 녹는 식이섬유질이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드시면 좀 더 도움은 되겠죠. 그렇게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키토산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빈속에 먹어도 될까요? 네, 빈속에도 먹어도 되는데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타민C 흡수율도 좋아지고요. 비타민C가 훨씬 더 혈중으로 더 잘 들어가는데 서방성을 가질 수가 있다. 천천히 12시간 지속형 비타민C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게 키토산하고 같이 먹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키토산 먹을 때는 비타민C 2알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한번 뭐 해보시면은 표시가 납니다. 바로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키토산 먹을 때도 꼭 키토산만 먹을 게 아니라 오메가3 유산균,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키토산을 드시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인증이 되어져 있는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혈중에 높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약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콜레스테롤 약은 몸에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가져다 준다. 특히 인지능력, 기억력 상실,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간에서 만들어내는 CoQ10 생성도 안 되게 돼버린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보다는
이제 이런 기능성 식품을 가지고 떨어뜨리고 조절하고 이게 더 옳다라는 건데요. 왜 옳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점점 노쇠해가면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잘 없애지를 못하니까 자꾸 남게 되고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죠. 근데 또 약을 먹어버리면 또 몸은 더 건강도는 더 나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작용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거 다 안 하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면 콜레스테롤을 더 없앨 수 있는 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이런 걸 같이 먹어주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건강해지니까 콜레스테롤은 더 잘 떨어진다. 그래서 내 몸에 여기저기 건강하지 않은 곳이 좋아지도록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낫지 약을 먹고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콜레스테롤만 떨어지고 다른 데는 다 망가지고 이거는 선택의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칼로리성 물질들, 특히 지방,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맥질, 뭐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런 걸 붙잡고 자꾸 빼버리니까 이 체중 증가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서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산화가 되어져 가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또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자꾸 빼내준다.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내 몸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없애고 내가 섭취한 것을 이제 잘 먹은 것을 자꾸 변으로 빼내버리자.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체지방은 사라지게 된다. 근육은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뭐 운동도 좀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좋다. 그래서 키토산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택해서 건강하게 해서 몸에 체중을 줄이거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가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키토산이 시중에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네요. 흡수가 안 되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키토산 어떤 걸 골라서 먹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죠. 우선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키토산 어떤 것이냐면 올리고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물에 녹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태블릿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은 키토산 분자를 잘게 잘라 놓은 겁니다. 이름이 뭐 키토산 올리고당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키토산 식이섬유질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키토산은 고분자 키토산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고분자로 되어져 있어야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담즙산을 붙잡고 대장으로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그게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태블릿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태블릿, 그러니까 알맹이, 비타민C처럼 알맹이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그건 먹으면 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키토산을 사 드시고 속이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키토산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국산이 좋고요. 해외 직구 제품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캐나다 이런 데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정제되어지는 그 기술이 딸린다. 정제를 잘 못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단백질이 또 섞여 있기도 하다.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나면 냄새가 난다. 단백질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갈색깔이면 안 됩니다. 갈색깔인 것들이 대부분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요. 위장에서 녹는 양이온성 고분자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하는 기능,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백지를 붙잡고 빼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키토산을 먹게 되면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이 일부를 분해를 했어요. 일부라고 하면 거의 2%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을 분해를 해서 분해되어진 그 키토산이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백혈구를 증식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백혈구를 늘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키토산 고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 본 좋은 효과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수면 양말에서 해방에 공감한다. 수족 냉증인데 며칠 동안 비타민C 15정씩 복용했는데 손발이 전보다 따뜻해지고 눈곱이 많이 끼는데 그것도 개선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영양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타민C를 먹으면 왜 몸이 따뜻해질까요? 라는 건데요. 몸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하는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비타민C를 먹는데 왜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느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세포에 훨씬 더 잘 공급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훨씬 더 활발해진다.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진다. 포도당이 잘 없어진다.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 몸에서 열이 난다. 그 열이 온 몸 전체에 잘 골고루 잘 공급이 되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비타민C가 혈액 속에 들어와서 혈중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붙잡고 이 세포로 전달시켜준다. 즉 소금을 세포로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가 또 훨씬 더 잘 되어진다. 그래서 염분을 먹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비타민C 먹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보여드린 댓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비타민C와 소금이 중요한 영양소이다라는 건데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비타민C도 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소금도 잘 챙겨 먹는데 몸이 왜 따뜻해지지 않느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주로 호르몬 계통 이런 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음식 영양소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겨울이 왔는데 몸이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만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36.5도 이상, 약 37도 가까이가 되어지도록 주무시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각종 이 효소들, 그 다음에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요. 37도일 때 가장 반응성이 높습니다. 생체 세포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체온이 높아야 반응이 잘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중에서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셔라.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요. 깨를 먹고 키토산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키토산은 기존에 내 몸속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설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키토산을 먹고 난 후에 먹은 음식물들의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이 답을 얻으셨나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에 녹지 않는 물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죠. 물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 자운동 활발, 변비 예방, 완화, 발암물질의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론 왼쪽 편에 있는 이것도 하지만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동안 콜레스테롤을 붙잡고 배출시켜 준다. 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슐린 분비를 잘 되도록 해준다.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기여를 한다. 이건 뭐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토산은요, 기존의 혈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빼내주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느냐면 우리 혈중에는 나의 간에서 만들어 놓은 콜레스테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을 해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러분들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트로겐, 안드로겐 뭐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암접산을 만드는 데도 이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된 뒤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콜레스테롤의 구조인데요. 여기에 메칠기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싹둑 끊어지면서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와서 붙은 요게 담접산입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없는 요런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메칠기가 메칠기 그대로 있죠. 자, 여기가 바뀐다. 즉 잘 녹지 않는 물하고 별로 친화성이 없는 상태에서 물하고 친한 구조로 바뀐다. 이게 담접산 이렇게 바뀌는 거다.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이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이 담접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담접산이 우리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 성분들이 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담접산이죠. 그러니까 영양 성분들을 붙잡고 또 흡수를 시키는. 그래서 담접산은 우리의 소장을 지나가는 동안 영양 성분을 다시 흡수되게 하고 담접도 또 흡수되어져서 간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담접산은 계속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데 키토산을 먹게 되면 키토산에 담접산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키토산은 흡수되어지지 않으니까 키토산이 담접산을 붙잡고 변으로 끌고 나가버린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요게 키토산의 구조, 화학 구조이고요. 이 키토산 분자의 요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담접산인데 담접산이 여기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붙으면 이 키토산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장을 돌아서 대장을 통과해서 빠져나간다. 나가면서 담접산을 붙잡고 나가버린다. 담접산이 계속 빠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또 빼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 중에 뭐 계란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뭐 이런 육류들, 이 콜레스테롤도 또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데요. 우리 혈중에 들어오는 총 콜레스테롤 중에, 혈중에 들어있는 총 콜레스테롤 중에 음식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키토산은 붙잡고 빼내버린다. 그래서 연구되어져 있는 논문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위장은 산성 상태로 되어져 있고 이 산성이기 때문에 키토산이 여기에서 용액 상태로 녹아서 존재하게 되나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중성의 pH가 되어집니다. 예, 그 탄산수소 나트륨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내려와가지고 중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키토산이 분자가 이렇게 뭉칩니다. 둥글게. 일종의 콜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갈색깔 둥근 구슬, 이게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키토산 분자 속으로 들어가서 붙잡혀 가지고 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 이래서 음식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배출되어지게 된다. 이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 전 단계인데 비호육소 하고 있는데 당뇨에는 키토산 몇 개 먹어야 하나요? 먹는 양 3개에서 5개 정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당뇨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논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저분자량의 키토산은 사람의 장내 내분비 세포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이게 GLP-1입니다. GLP-1의 분비를 촉진한다. GLP-1이 잘 분비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타이완 킬렁의 그 해양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분과 또 다른 학교의 교수분들, 여기 보니까 내셔널 타이완 유니버시티 이 계시는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킬렁에 해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키토산 연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장내에 살고 있는 장내분비 세포, 이 지금 세포 이름이 여기 뒤에 있는데요. NCI H716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GLP-1을 분비를 하는 데 있어서 키토산이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하느냐, 이런 이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뭐 이 세포를 배양을 한 거죠. 배양.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 배지에 키토산을 2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뭐 2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수준으로 이렇게 점점 많이 집어넣었더니 GLP-1 분비량이 점점 증가하더라. GLP-1은 이 당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키토산이 당 조절하는데 GLP-1을 분비를 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뭐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또 이 실험을 또 해봤죠. 내분비 세포에서 프로글루카곤 mRNA 발현에 있어서 키토산이 효과가 있냐. 이 mRNA가 이제 글루카곤을 만들기 위한 mR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토산량을 이렇게 증가를 했더니 프로글루카곤 mRNA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증가하더라. 키토산은 혈당 조절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자, 이 GLP-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36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펩타이드인데요. 이게 분비가 잘 되어지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이게 분비되어져야 인슐린이 잘 분비된다. 그래서 식사 후에 먹은 음식물이 대장까지 빨리 내려가야 GLP-1이 분비가 더 잘 되고, 분비가 되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진다. 인슐린 분비가 되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 분비량은 감소시켜준다. 그 다음에 베타셀, 췌장에 있는 베타셀에서 인슐린 만드는데 베타셀의 증식에도 영향을 준다. 야, 이거 뭐 굉장히 좋은 물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소화기, 심장,
그 다음에 뇌, 소망, 근육, 신장, 지방 조직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내장에서 GLP-1 분비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박사님, 과민성 대장 증상에 키토산이 도움이 되는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한 알씩만 먹고 있습니다. 과민성 이 대장이 건강해지려면 GLP-1 분비가 굉장히 잘 되어져야 조절이 잘 됩니다. 이 과민성 대장은 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민한 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저는 GLP-1 분비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질 키토산을 잘 챙겨 드시면 과민성 대장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에 BOU-키소 소화효소제 당연히 같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따로 섭취를 해주는 게 장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장 운동 이거 식이섬유질하고 관련이 있죠.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것도 식이섬유질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뇌와 장간 상호작용 이거 GLP-1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을 좋게 해주는 데 있어서 식이섬유질은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지혈증 때문에 키토산을 찾다가 박사님 유튜브에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키토산과 차전자피를 같이 섭취하려고 하는데 둘 다 흡착하는 물질이라 시간 간격 띄고 먹는 게 좋을까요?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같이 먹느냐? 식사할 때 차전자피도 먹고 키토산도 같이 먹는다라는 거죠. 키토산은 위장에서 녹는 물질이고요. 차전자피는 녹는 것보다는 약간 부풀어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전자피가 생기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RA라고 쓰여져 있고 아라비노스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여기 XYL이라고 써놓고 자일로스라고 해놓죠. 네, 아라비노스에 자일로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분자 구조인데 이거 그냥 다 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 하지만 이 결합하는 위치가 이 베타 타입을 해가지고 있는 곳이 많죠. 여기도 베타 이것 때문에 얘가 분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살고 있는 균들에 의해서 분해되어지지 않는다. 잘 분해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질의 일종이죠. 당분이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면은 녹는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녹는 키토산과 부풀어 오르는 차전자피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식이섬유질이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동영상 지리 시간에 키토산을 10개씩 먹으라고 조언해 주셔서 3일 정도 했더니 변이 너무 굵게 나와서 남자지만 출산의 고통 아닌 고통을 느꼈습니다. 변 보고 난 후엔 엄청난 쾌감을 느꼈지만 힘들었습니다. 5알로 줄였어도 꽤 빡빡하여 그 후로 3알로 줄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변도 잘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0개 먹으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자, 처음엔 좀 많이 먹다가 나중에 줄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개 드시니까 3개 그냥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10개 먹을 필요는 없다.
먹어야 되는 개수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키토산을 먹으면 변비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신 분들한테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변비기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멈췄다가 또 먹고 이걸 반복하시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키토산은 왜 각각류 알러지 있는 나는 못 먹어요. 이거는 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키토산을 못 먹는 거는 아닌데 또 어떤 분들 중에는 키토산을 먹으면 먹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지 않았다면 저희 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샘플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면 택배비를 부담하시고 20알 정도씩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 두세 알 정도 한번 먹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갑각류 알러지의 경우에는 이게 키토산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갑각류를 먹는 게 키토산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갑각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게살 이런 거 먹으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이 주로 알러지를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키토산에는 단백질이 없습니다. 분해를 시켜서 싹 제거를 해버려서 정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화학적 구조도 전혀 게의 화학 구조와 키토산의 화학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토산을 먹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 근데 그 키토산은 대부분 보면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나 또는 제대로 정제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물질들의 경우에 그런 탈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많다. 자, 알러지가 있으셔서 먹을까 말까 고민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샘플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토산 먹는 양하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키토산을 먹을 때는 꼭 비타민C 2알이랑 같이 먹어라. 비타민C 2알하고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유산균이랑도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랑도 같이 먹어라. 미네랄류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거 같이 먹어주는 게 좀 더 좋다. 그런 얘기이고요. 수량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는 건데 먹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면은 9캡슐 3.6g 이상,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9캡슐 3.6g 이상 그렇게 섭취하면 되고요. 건강 관리가 목적이다. 그러면 6캡슐 식사 때마다 2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살찌고 싶다. 그러면 식사 때마다 한 알 이렇게 3캡슐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이어트의 경우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떨어뜨리고 싶으신 분의 경우에는 9개, 하루에 9개, 이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변으로 잘 빼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토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물을 충분하게 먹지 않으면 변이 단단해져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비타민 A, D, E, K와는 분리해서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철분, 아연 이런 거하고도 1시간 이상 띄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흡착해서 바깥으로 빼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키토산은 그래서 이 금속류를 잘 붙이는 것처럼 중금속도 잘 빼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변비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변비가 왔다 그러면 바로 중단하시고 괜찮아지면 또 먹고 그걸 반복하면
결국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당뇨이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혈당을 내리는 단 한 가지 이 주제를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우선 오늘의 주제, 혈당을 내리는 단 한 가지 이것. 네, 박사님은 아시죠?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예.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네, 혈당을 내리는 이것. 이게 뭘까요? 네. 네, 이 개사진만 봐도 아마, 네, 뭔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뭔지 네, 너무나 알겠네요. 중요한 거고, 이제 혈당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데요. 오늘은 키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키토산이 뭔가요? 일단 뭔지 자꾸 이제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키토산이 뭔지,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당이랑 관련이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우선 키토산이 뭔가요에 대한 질문은 저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키틴이란 성분이 있죠. 가재나 게, 새우 같은 갑각류 이런 껍질, 그리고 풍뎅이, 매미, 메뚜기 이런 곤충에도 있고요. 버섯이나 미생물의 세포벽에도 존재하는 천연 다당류인데요. 요 키틴을 가지고 탈아세틸화 시켜서 키토산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키틴의 부분적 탈아세틸화로부터 제조되는 천연 양이온성 고분자 다당류,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화학식 한번 박사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다당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야, 무지 어려운 걸 시키네. 네. 여기 보면은 네. 이제 뭐 OH도 있고 산소도 있고 NH2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꺾여 있는 부분에 탄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오. 산소, 수소, 네. 그다음에 질소 N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저거 네. 한 분자가 네. 지금 이건 두 분자를 그려 놓은 거거든요. 네. 한 분자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분자예요. 한 개가. 네. 그런데 저게 막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옆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키토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일반 다른 당들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뭐 셀룰로스라든지 우리가 먹고 있는 밥 이런 것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저 NH2라고 저게 있다. 네. 저 N 질소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게 다른 겁니다. 네. 저걸 아미노기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미노기라고. 제 기억이 맞군요. 오랜만에 봐서. 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지금 이 키토산이랑 셀룰로스의 화학 구조를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요. 보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요게 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용해성, 그러니까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키토산은 여기에 속해요. 녹는 식이섬유에 속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셀룰로스, 우리 이제 뭐 미역이나 야채 이런 데 들어있는 녹지 않는 식이섬유를 말하는데요. 차이라고 하면 요 끝에 OH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아미노기 요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끝에 화학식 상에서 요게 다른데 어쨌거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식이섬유지만 이 녹는다 안 녹는다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볼 그 키토산 되게 이거 키토산은 용해성 식이섬유다. 그래서 우리 위장에서 녹아가지고 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박사님, 이거 제가 사진을 발견해서 좀 넣어봤는데요. 사실 잘 안 와닿을게요. 뭐, 키토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아무리 들어도, 네, 요렇게 게 껍질로 정말 이렇게 만드나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는 네. 저렇게 게를 네. 먹었어요. 아, 저런 게, 저게 이제 킹크랩인데, 저런 거를 10마리씩 사요. 맛있었겠네요. 그리고 그 네. 옆에 제 하늘 위에 선배인데, 네. 이와타라고, 이름이 이와타예요. 네. 틀개를 먹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저런 껍질, 저런 것도 네. 몇 상자씩 사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만 먹어요. 게랑 되게 충격하셨겠는데요. 그리고 나온 네. 껍질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 아, 그러고 나온 껍질로 네, 네, 연구를 하셨구나.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키토산은 알겠어요. 그런데 당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금 키토산이 담즙산이랑 만나면 GLP-1을 분비를 조절해 준대요. 이 GLP-1 박사님도 많이 설명을 하셨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원래 체내에서 분비되는 성분이라고 하고요. 읽어보니까 뇌의 시상하부, 그러니까 이런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이 편도체가 이 뇌에 있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임식물의 위장관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지 않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얘가 좀 조절을 해주나 봐요. 네, 그래서 식욕 억제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키토산을 먹으면 이게 담즙산이랑 만나서 GLP-1 분비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글루카곤 같은 경우엔 내려가고 분비가 좀 줄어들고 이제 인슐린은 좀 올라가잖아요. 이제 네. 좀 분비가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급격히 나왔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데 GLP-1이 이거를 좀 조절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조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조절을 해줌으로써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배부르다 이런 포만감을 좀 갖게 인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거든요. 키토산에서. 키토산이 당분 흡수량을 조절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 농도를 조절시켜준다고 해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제가 이게 그림을 붙여봤는데, 빵, 꿀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케이크 같이 달달하고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가 되는 게 당분이잖아요. 당분. 근데 요거를 키토산이랑 같이 먹게 되면 좀 잡아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죠. 네. 장에서 잡아주고. 네, 장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 장에서 이 키토산이 조금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의 혈관은 이렇게 당이 좀 조금씩 이게 드문드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혈당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키토산이 조금 잡아준다. 이런 역할 때문에 당분 흡수량을 좀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키토산은 아까 식이섬유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 뭐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고 녹는 거, 안 녹는 거, 그리고 식이섬유 역할 중에 혈당 조절하는 역할이에요. 식약처에서 이렇게 자료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배변 활동을 촉진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 혈당 조절. 요거는 저도 영양소 하면서 굳이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혈당 조절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네요. 요게 지금 키토산의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알약으로 생겼는데 평소에 야채 섭취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키토산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당환자도 그렇고 박사님은 혹시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정말 챙겨 드시나요? 키토산이요? 네, 키토산이요. 키토산을요. 네. 제가 199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키토산 먹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일본 홋카이도 대학 네. 그 대학원에서는 키토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네. 혐오를 하고 있었어요. 아, 혐오요? 네, 그러니까 왜죠? 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귀중한 재료를 먹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막 이렇게 좀 네.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 연구